번째 영상입니다. 하드밥. 두 번째 영상에서는 최대한 그 많은 음악을 시간 안에 좀 들려드리고자 말보다는 이제 음악 설명, 그다음에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따가 이제 들으실 음악은 대부분 연주 재즈이기 때문에 그 R&B, 소울 그런 음악의 또 시작점을 한번 잡기 위해서 레이 찰스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고. 네, 레이 찰스의 그 대표적인 또 소울에 해당하는 곡입니다. I Got a Woman이라는 곡입니다. Well, I got a woman way over town that's good to me. Oh yeah, say I got a woman way over town good to me. Oh yeah, she give me money when I'm in need. Yeah, she's a kind of friend indeed. I got a woman way over town that's good to me. Oh yeah, she says a loving early in the morning 네, just for me. 그야말로 블루스입니다. 블루스고 리듬의 블루스 형태가 있지만 가사의 내용이나 어떤 전개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뭐 백코러스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수가 그냥 노래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가 돼서 그 소울이라는 장르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또 이 수업에서는 어쨌든 재즈 역사에 대한 것을 쭉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밥 음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드밥 주요 음반, 주요 음악 연구 해서 여기 보시면 타이틀이 뭐뭐뭐 IN. 네, 사실 ING인데 거기에 이제 옛날 흑인들이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거 좋아했어요. IN 어퍼스트로피. 그 뭐뭐ing with the Miles Davis Quintet.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과 뭐뭐 하기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네 가지 연작입니다. 릴렉싱, 스티밍, 워킹, 쿠킹. 그래서 1956년도에 프레스티지 레코드라는 회사에서 이 마일즈 데이비스가 계약 관계를 깨고 싶어요. 왜냐하면 콜룸비아 레코드라는 데 가서 더 많은 음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약을 깨려면 음반 4장을 더 내야만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후딱 끝내야겠다. 그래서 당시에 마일즈 데이비스 하면 이제 최고의 이제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당시 이제 그 팀의 소니 롤린스라고 거의 그 존 콜트레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그 색소폰 연주자가 같이 이제 활동하다가 이분이 나가고 그 후임으로 존 콜트레인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콜트레인 색소폰, 테너죠. 그 다음에 레드 갈랜드 피아노, 폴 체인버스 베이스, 필리 조 존스의 드럼에서 마일즈 데이비스까지 5명이 이제 퀸텟이 되는데 이 5명을 소위 퍼스트 그레이트 퀸텟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세컨드 그레이트 퀸텟 하면 피아노가 뭐 허비 앤콕으로 바뀐다던가 이렇게 멤버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일즈 데이비스의 또 그 소위 이 재즈 씬에서의 위치를 이제 설명해주는 이제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요. 1956년도에 5월 11일하고 10월 26일 딱 2번의 레코딩 세션으로 앨범 4장을 뚝딱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녹음되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최고의 명반이 돼요. 4장 다. 그래서 자켓을 좀 보시면 네, 릴렉싱, 스티밍, 그 다음에 워킹, 그다음 마지막 쿠킹. 그래서 이 쿠킹 앨범의 곡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쿠킹 앨범에서 블루스 바이 5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녹음 현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아예.
코러스에서 반복. 여기까지. 한 곡이 뭐 거의 10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또 이 뒤에 존 콜트레인 솔로도 이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꼭 내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 퍼스트 그레이트 퀸텟에서도 이제 존 콜트레인,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소위 여러분들 조사하셨겠지만 프리 재즈까지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또 이분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엄청난 앨범을 내고 하지만 이 마일즈 데이비스도 그랬지만 결국 또 이분도 그렇고 또 그 전에 또 찰리 파커도 그렇고 다 어떤 약물 중독이란 것 때문에 또 이분도 그렇게 오래 사시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을 다룬 또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이런 뮤지션들의 음악을 좀 깊이 있게 들어보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음반 들어보시지만 관련 아티스트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 영화나 또는 어떤 아까 레이 같은 그런 만들어진 영화, 그런 것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훨씬 쉽게 재즈에 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하드밥 하면 바로 이 사람을 뺄 수가 없는 사람이죠. 네, 지금 음악 나오시는데요. 바로 아트 블레이크입니다. 재즈 메신저스라는 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앨범 중에 모닝. 참고로 요 그 모닝이라는 앨범을 블루노트 레코드로 처음에 와서 이제 아트 블레이크가 처음 낸 앨범이 바로 이 모닝이 되고요. 이따가 또 음악을 좀 들어보실 텐데, 이렇게 이제 앨범 자켓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이분이 아트 블레이크죠. 네, 블루노트 레이블의 특유의 어떤 인물 클로즈업과 이런 그 아트 블레이크 이름을 쭉 쓰는데 여기 1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1. 네, 아트 블레이크가 와서 처음에 낸 앨범이다. 네, 그런 뜻이겠죠. 네. 본 앨범의 이 곡 모닝이라는 곡인데요. 타이틀이자 이 곡이 하드밥 연주자들이 정말 즐겨 연주하는 곡이 되고요. 뭐 하드밥 재즈 페스티벌 같은 데서 이 곡을 다 연주하고 막 그런 빅밴드 형태로 뭐 그런 영상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가 만들고 이끌어간 이 재즈 메신저라는 이 팀은 역사가 이렇게 길고요. 거기를 한마디로 거쳐간 연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또 유명하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아래에 이런 분들, 뭐 리 모건, 트럼펫, 웨인 쇼터, 나중에 마일즈 그 세컨드 그레이트 퀸텟에서도 활동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분이고요. 프레디 허버드, 그다음에 키스 제릿, 뭐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키스 제릿, 또 청 맨지오니, 네, 그 필소곳이라는 노래로 정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청 맨지오니, 플루게론, 또 윈턴 마샬리스라고 그 정통 재즈, 소위 트레디셔널 재즈를 명맥을 잇는 정통 재즈 연주자로서도 유명한 윈턴 마샬리스, 그다음에 같은 형제인 브랜포드 마샬리스. 네, 이분은 이제 스팅하고 활동을 해서 정통 재즈만이 아니라 팝에서도 아주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고요. 또 젊은 피인 지금 활동하고 있는 테렌스 블랜차드 같은 트럼펫터, 이런 분들이 이 재즈 메신저스를 통해서 배출됐는데, 마치 그때 베니 굿맨처럼 이분이 그런 젊은 피, 소위 활동을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자기하고 이제 활동을 했으면 다시 내보내고 더 젊은 연주자들 중에 아주 잘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또 그런 식의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라 하드밥뿐만 아니라 재즈 역사에 걸쳐서 또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연주력을 떠나서 이분의 어떤 재즈 역사에서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네. 아까 그 모닝이라는 곡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들어볼까요? 굉장히 스윙이 있으면서도 블루즈하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들어보시기 바라요. 네, 그 다음 또 아티스트로서 아까 그 아트 블레이키와 또 같이 재즈 메신저스를 이제 유명하게 만든 호레이스 실버라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그분의 앨범을 이따가 좀 들어보실 텐데 Blowing the Blues Away라고 하고요. 네, 역시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나왔고요. 네, 앨범 자켓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까 그 뭐 모노톤이다 또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다 해서 거의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실 앨범 자켓보다는 소위 뭐 썸네일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큰 LP 자켓으로 그야말로 이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 음반을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 소위 지금의 모던 아트를 보는 듯한 저런 그래픽을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내용을 좀 보시면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 이 앨범은 이 호레이스 실버의 특징은 이 피아노 터치가 굉장히 좀 가볍고 어떤 한마디 속도감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막 테크니컬한 속도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리프의 속도감이. 그래서 이분의 음악은 어떻게 보면 비밥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분이 멜로디도 감 좋고 또 그의 가벼운 터치 때문에 경쾌함이 있었고요. 또 이분은 또 블루지한 부분이 아주 또 강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펑크나 이런 쪽에도 이분의 터치가 이제 영향을 줬고요. 피아니스트 입장에서 그 밖에도 다양한 장르에 영향을 줬음이 보여지는 앨범이라 이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앨범 타이틀에 해당하는 Blowing the Blues Away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 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밥의 복잡한 코드 진행은 사라지고 블루스 형태의 아주 익숙한 그 코드 진행에 익숙한 멜로디지만 테크닉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 비밥에서 그대로 넘어온 거고요. 또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또 솔로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져서 듣는 이게 훨씬 이제 다양한 즐거움을 한 곡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저렇게 연주자들의 인터플레이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 시대부터는. 시간 관계상 저도 항상 이거 한 2분 이내로만 들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곡은 좀 길게 했지만 이렇게 짧게밖에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앨범 전체를 충분히 뭐 40분 정도 되는데요.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아티스트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아티스트는 지미 스미스가 되겠는데, 지미 스미스와 또 한 명의 사람, 웨스 몽고메리라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앨범 타이틀이 이제 더 다이나믹 듀오인데요. 여러분들 다 연상되시는 팀이 있겠죠. 다이나믹 듀오라는 요 용어는 어떻게 보면 뭐 형사들, 두 명의 형사,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아주 잘 합이 맞는 어떤 쌍이다, 뭐 그런 표현을 이제 저렇게 했는데, 벌브 레코드에서 나왔고요. 여기 두 명이 이제 이렇게 서로 러브샷 같이 이렇게 햄버거 샌드위치를 드시고 계시네요. 요분이 지미 스미스고요. 요분이 웨스 몽고메리입니다. 일단은 두 분의 음악적 스타일이, 지미 스미스는 워낙 해먼드 오르간 하면 정말 저분을 넘어설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야말로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웨스 몽고메리도 저번에 제가 한번 짐을 설명하면서 한번 그 이름이 언급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전까지 이제 피크로 연주하는 부분을 이분은 엄지손가락으로 연주를 했어요, 기타를. 그래서 소리가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좀 언급이 안 돼 있지만, 기타를 한 줄만 친 게 아니라 옥타브를 연주해서 옥타브 주법을 이제 만드신 분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 웨스 몽고메리라는 기타리스트가 또 한 번 재즈 기타를 또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지미 스미스와 같이 협연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 협연이 시작된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 앨범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그 첫 곡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편성이 된 관악기와 또 라틴 퍼커션 같은 게 사용돼서 뭔가 이게 블루지 하면서도 또 이런 퍼커션 악기가 들어간 게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였던 거죠. 당시에 이제 소위 아프로 큐반이나 또는 보사노바나 이런 음악들이 소위 라틴풍의 이제 음악이 서서히 흑인들하고 이제 콜라보를 하는 시기였긴 하지만, 또 여기서는 좀 다르게 쓰입니다, 라틴 퍼커션이. 그래서 요 두 사람의 음악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음악이 나중에 지금도 소위 여러분들이 뭐 듣는 애시드 재즈 또는 힙합 재즈, 뭔가 이렇게 그루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재즈에 또 이분들의 사운드가 많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들어보실 곡은 사실 이 원래 요 음반에는 수록이 안 됐고 나중에 이제 CD에서 보너스 트랙으로 삽입된 로드송이라는 곡입니다. 마이너 블루스풍이고요. 오디즈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로드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 빠른 프레이즈를 엄지손가락으로만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나중에 혹시 이분 뭐 다른 라이브 영상이나 찾아보시면 되게 신기한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지미 스미스 뒤에 솔로도 엄청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개인적으로 다 들어보시길 꼭 권유드립니다. 이 전체 앨범을 꼭 들어보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글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온라인으로 과제를 받는 게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차피 오프라인 시험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이 모던 재즈를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제는 모던 재즈, 지금까지 비밥, 그 다음에 쿨 재즈, 그리고 하드밥. 물론 모던 재즈에 분류 들어갈 수 있는 모던 재즈가 남아있으나 좀 포스트 모던 재즈로 일단 분류가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해서 이 세 가지 장르, 비밥, 쿨, 하드밥을 정리하시고요. 내용은 그 세 장르를 일단 순서대로 쓰셔야겠죠. 그리고 장르별 음악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각각.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쓰시라고 하면 또 그래서 시험에 준하는 느낌으로 장르 하나당 세 가지씩 적어보세요. 이런 특징이 있다. 비밥은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뭐 세 가지. 쿨은 또 세 가지. 또 오늘 들으신 하드밥은 또 세 가지. 근데 뭐 임의로 적어보시는 것 때문에 뭐 정답이 꼭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장르별 대표 아티스트 한 명 정도와 그의 악기, 그리고 한 곡 정도씩 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위에 것을 쓰시기 위해서 하다 보면 연관해서 한 명 정도, 또 한 곡 정도, 또 그의 악기도 아실 겸 주관적으로 감상평을 쓰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뭐 블루노트나 여러분들 과제를 보면 너무 이제 과제도 많았고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주관적으로 쓰신 분이 한 20%도 안 돼요. 대부분 그냥 블로그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 긁어서 조금씩 다르게. 그래서 모든 분의 레포트 다 읽어보거든요. 근데 한 30개 정도는 비슷해요. 근데 한 10명 정도면 좀 독창적인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감상을 꼭 담아주시고요. 그러려면 음악을 들으셔야겠죠. 그래서 꼭 그런 시간을 바쁘시더라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바로 이 부분의 어떤 필요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시험을 이렇게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주관식 서술형으로 볼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레포트나 과제에서 다 다룬 내용 안에서만 쓰실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하실 때는 본인 이름하고 그 다음에 파일명 잘 해주시고요. 기간 내에 여러분들 제가 여유있게 일주일간 기간을 드리는데 그 기간 안에 학습하시고 제출해 주실 바라고, 또 출석의 관리가 이게 전자출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온라인 강의를 안 들은 표시가 X자가 돼 있으면 출석을 또 해드릴 수 없는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다 완수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처음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험 기간 5월 5일 화요일 또는 5월 8일 금요일 중에 여러분들 분반에 맞는 그 본인들 원래 출석해야 할 시간이 있죠. 뭐 12시면 12시, 10시 또는 금요일 6시. 이렇게 해서 다 처음 오프라인 수업이자 시험을 학교에서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하드밥 영상을 마치고 이 다음 마지막 온라인 영상인 포스트 모던 재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